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적인 가정, 사회적 인정, 경제적 여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게 다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스며듭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반에 이르러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빠져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림자도 가장 짧아지는 순간입니다. 모든 것을 성취한 것 같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융은 60년 넘게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겪는 이유는 첫 번째 단계의 법칙을 두 번째 단계에도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왜 당신이 지금 이런 공허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부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전방위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고 관계를 형성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성공 기준은 외부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이런 외적 성취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당신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입니다. 좋은 학생, 성실한 직장인, 헌신적인 부모, 책임감 있는 시민이라는 역할들입니다. 이런 역할들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페르소나를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특정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역할이 곧 당신이라고 믿게 됩니다. 회사에서의 당신, 가정에서의 당신, 친구들 앞에서의 당신이 진짜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쯤 되면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심히 쌓은 것들이 갑자기 의미가 없게 느껴집니다. 직장에서의 성공이 예전만큼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사회적 인정이 더 이상 당신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당신이 평생 추구해온 목표들이 어느 순간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융은 이것을 인생의 정오라고 불렀습니다. 태양이 가장 높이 떠올랐지만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야 하는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인생 전반기의 법칙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면 이 공허함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이 발견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는 완전히 다른 법칙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외부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 사회가 인정하는 직업을 갖고 주변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가정을 꾸렸습니다. 우리는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개인의 욕구보다는 집단의 조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중년들은 유독 깊은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자녀를 위해,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모든 역할들을 벗어던졌을 때 진짜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융은 이 질문이야말로 인생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개성화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사회의 기대나 다른 사람의 요구가 아니라 당신의 가장 깊은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면 뒤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관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평생 쌓아온 정체성을 다시 돌아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믿어온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연하다고 여긴 가치관들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당신이 추구해온 목표들이 정말 당신의 것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느낍니다.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한다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열심히 예전 방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더 바쁘게 일하고 더 많은 활동을 하고 더 큰 목표를 셉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여름옷을 겨울에도 계속 입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었는데 옷을 바꾸지 않으면 추위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 발견한 것은 중년의 위기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부름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은 문제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영혼의 외침입니다. 한국 문화에는 이와 비슷한 지혜가 있습니다. 부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흔이 되면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흔이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정상입니다. 부록이란 더 이상 의문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표면적인 질문이 아니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나는 죽기 전에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한국의 전통에는 또한 지천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쉰이 되면 하늘의 뜻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융의 언어로 번역하면 이것은 자신의 고유한 소명을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선물, 당신만의 독특한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개성화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의 페르소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가면과 진짜 당신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나는 어떤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가? 예를 들어, 당신은 직장에서 항상 강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표현하지 않고 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페르소나입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있을 때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치고 불안하고 때로는 무력감을 느낍니까? 이것이 페르소나 뒤에 있는 진짜 당신입니다. 또는 당신은 가정에서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합니다. 항상 인내심 있고 희생적이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유롭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페르소나는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에서 기능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페르소나를 진짜 자신이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이 억압해온 부분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서 무의식 속에 밀어넣은 모든 것들입니다. 당신의 분노, 슬픔, 두려움, 욕망, 나약함 같은 것들입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이런 것들을 억압하는 것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성공하기 위해 강해야 했고 긍정적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는 이런 억압된 부분들이 당신을 찾아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무시될 수 없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계속 그것들을 부인한다면 그것들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우울, 원인 모를 불안, 만성적인 피로, 중독 행동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일중독에 빠지거나 끊임없는 바쁨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억압된 그림자가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입니다. 융은 당신이 의식하지 않는 것이 운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무의식적으로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를 내어 그림자와 마주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억압된 에너지가 새로운 생명력으로 변합니다. 당신이 부인해온 분노는 정의감과 경계 설정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숨겨온 슬픔은 공감과 연민의 깊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인정하지 않던 나약함은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의 가치관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중요하다고 믿어온 것들이 정말 당신의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님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문화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성공은 정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돈입니까? 지위입니까? 인정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무엇입니까? 당신은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자신으로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 나이에 맞는 행동이란 정말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회가 정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원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당신이 평생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불편함이야말로 성장의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당신이 진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당신만의 고유한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의 길도 아닌 오직 당신만의 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고유한 재능, 관심, 열정, 가치관을 반영하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해온 일을 그만두고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미뤄둔 꿈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하지만 변화가 항상 외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외적인 삶은 그대로이지만 내적인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합니다. 같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관계합니다. 한국 문화에는 만학이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늦게 배움을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중년의 사람들이 대학에 다시 가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오래 관심 있던 분야를 공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또한 귀거래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전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시골로 이사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본질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잡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인위적인 것에서 자연스러운 것으로, 거짓된 것에서 진실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윤기 관찰한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많은 남성들이 더 부드럽고 감성적이 되고 많은 여성들이 더 강하고 주장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인생의 전반기에 억압했던 반대편 성질들이 후반기에 통합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평생 강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자신의 부드러운 면을 억압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 부드러움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항상 강한 척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평생 순종적이고 수용적이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자신의 힘을 억압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그 힘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건강한 통합입니다. 당신은 더 완전한 인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융은 또한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질문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 관찰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물질적인 것, 실용적인 것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의미, 목적, 초월적인 것에 관심이 생깁니다.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인생의 전반기에는 세상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는 더 깊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는가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질문들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중년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감정 표현에 대한 문화적 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평생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울면 안 되고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여성들은 화를 내면 안 되고 자신의 욕구를 주장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억압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거나 관계의 문제로 표현되거나 우울과 불안으로 드러납니다. 융의 접근법은 이런 감정들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의 분노를 인정하되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슬픔을 느끼되 그것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두려움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당신을 마비시키지 않게 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의 중년들이 상담실을 찾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지금처럼 살 수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달리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전환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현재의 삶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것 자체가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직업을 바꿉니다. 수십 년간 해온 일을 그만두고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안정을 포기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은 진정한 안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재정의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의무감이나 책임감만으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결, 진정한 친밀감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때로 어려운 대화를 요구합니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말하는 것, 자녀들에게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경계를 설정하는 것 같은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미뤄둔 꿈을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포기했던 것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배우기, 글쓰기, 여행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정한 자아 표현의 통로입니다. 융은 창조성이 인생 후반기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적 활동을 통해 당신은 무의식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시를 쓰거나 정원을 가꾸는 것은 모두 내면의 목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창조적이지 않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융은 모든 사람이 창조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 창조성을 억압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용적이어야 하고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예술이나 창작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는 이런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창조성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숨 쉬는 방법입니다. 또한 융은 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 꿈들이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반복되는 꿈, 강렬한 이미지, 이상한 상징들에 주목하세요. 이것들은 당신의 내면이 말하는 언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특정한 꿈을 반복해서 꿉니다. 길을 잃은 꿈, 시험을 치르는 꿈, 누군가를 찾는 꿈,
집으로 돌아가는 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꿈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현재 상태를 반영합니다. 길을 잃은 꿈은 인생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험 꿈은 당신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꿈은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라는 부름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꿈에 대한 풍부한 전통이 있습니다. 태몽, 길몽, 흉몽 같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도 꿈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융의 접근법은 이것을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는 꿈 일기를 쓸 것을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꿈을 기록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찰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꿈이 혼란스럽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계속해서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융기 관찰한 또 다른 흥미로운 현상은 중년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것입니다. 죽음을 인식하는 것은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무한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미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더 의도적으로 살게 됩니다. 융은 죽음을 인생의 목표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우울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이 더 완전하게 산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살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는 죽음에 대한 독특한 태도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금기시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숭배, 제사, 묘지 관리 같은 것들이 일상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죽음이 점점 더 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중년의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더 신중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싶어집니다. 개성화의 과정은 또한 용서와 화해를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후회하는 일들, 상처받은 관계들, 실현하지 못한 꿈들을 생각합니다. 융의 접근법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과의 관계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과거의 짐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당신을 아프게 합니다. 용서할 때 당신은 그 무게를 내려놓고 가벼워집니다. 많은 한국의 중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미해결된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느낌, 이해받지 못했다는 상처, 표현되지 못한 사랑 같은 것들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한계와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일어날 때 당신은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고 완벽한 자녀도 아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과의 관계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부모 역할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융은 관계도 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성인과 성인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사랑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과정에서 당신은 또한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는 것은 때로 고독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변화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의 당신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어떤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런 고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군중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고독은 풍요롭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인식이 생길 때 당신은 역설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밀감은 자기인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또한 개성화가 평생의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년에 시작되지만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더 깊이 자신을 발견하고 더 완전하게 자신이 되어갑니다. 이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완벽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년의 위기를 겪은 후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자유롭고 더 진정하고 더 평화롭다고 느낍니다. 겉으로는 크게 바뀐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과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따라 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의 흐름을 신뢰합니다. 한국의 전통 철학에는 이와 유사한 개념들이 많습니다. 무의자연이라는 도교적 개념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깊은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놓아주고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중용이라는 유교적 개념도 있습니다.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융의 개성화도 일종의 균형 찾기입니다. 외부와 내부 사이, 개인과 집단 사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해라는 불교적 개념도 있습니다. 걸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집착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도 개성화의 결과와 비슷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매이지 않습니다. 윤기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중년의 위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깊고 더 진정한 삶으로 당신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을 놓아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용기를 낼 때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서 자유, 사회의 압박에서 자유, 자신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맛봅니다. 당신은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외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평화. 무엇을 가졌든 없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의미를 경험합니다. 성공이나 실패로 측정되지 않는 삶의 의미, 당신만이 줄 수 있는 고유한 선물을 세상에 나누는 기쁨을 느낍니다. 융의 가르침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느니 시대는 외적 성취만을 강조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끊임없는 추구는 깊은 공허 한만을 남깁니다. 윤군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길, 깊이로 가는 길, 진정성을 향한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잘못 살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더 진정한 삶으로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부름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 진정한 당신이 되는 여정을 시작하세요.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가장 깊은 자아가 당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를 신뢰하세요.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당신의 꿈에 주목하세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윤기 약속한 것처럼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입니다. 당신이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진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개성화의 신비이자 약속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모험이며 가장 깊은 치유이며 가장 완전한 삶입니다. 그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